이야기로 나를 바꾸는 책바퀴. 책바퀴. 안녕하세요. 금바퀴. 오바키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또 써놨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요. 내가 또 헷갈렸어요. 이거 맨날 헷갈려. 어떻게 된 거야? 아직 적응 중인 걸로. 네. 그래도 저희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은 제가 누군지 분명히 아실 거라 생각을 그럼요. 하고. 목소리로도 이미 구분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그럼요. 맞아요.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왔는데 아직 우리 금바키님은 반팔을 입고 계시네요. 제가 몸에 열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추위도 잘 타고 더위도 잘 타는데 이게 한번 조금 후덥지근하다 그러면은 몸에서 땀이 장난 아니게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조금 쌀쌀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오늘 좀 푸근한 날씨여서 덥더라고. 그래서 혼자 여름입니다. 네, 저는 혼자 가을 분위기 낸다고 지금 스카프 얇은 거 일단 아주 덥더라고. 그래서 얇은 거 하나 하고 해갖고 가을 인척하고 왔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네, 10월 우리가 한글날이 지나고 또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좋은 타이밍에 또 녹화를 잡아가지고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고 네, 맞아요. 저희가 그동안에 또 전적이 있잖아요. 상을 좋아한다 우리가. 상 시리즈 고고고 맨날 이랬잖아. 네. 근데 안 할 수가 없게 너무 기쁜 소식이 들죠. 어떤 맞아요. 소식이죠? 네, 저희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대한민국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네, 사실 너무 소름 아니었어요? 저는 우선은 믿을 수 없었고 처음에는 너무 감동받아서 약간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 저는 처음에 친구가 그걸 보냈을 때 후보 올라온 걸 얘는 착각했나 보다 하고 다시 뒤져봤어요. 저도. 네, 근데 막 속보로 뜨고 있더라고. 그래서 헐 진짜? 너무 그랬어. 처음 느낌이 감동적이었어요. 네, 감동적이었어요. 그냥 뭐 이게 뭐 어떤 연유로 어떤 계기로 뭐 탔고 이걸 다 떠나서 그냥 너무 믿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들려온 소식이고 그리고 어쨌든 한국에서 이전에 노벨상을 문학상을 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게 놀라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그냥 기뻤어요. 이게 이걸로 인해서 좀 문학계가 잠시나마 좀 부흥하겠다. 엄청 지금 제가 어제도 서점 다녀왔어요. 궁금한 거야. 이 어떤지 분위기가. 그랬더니 문 앞에 딱 써있더라고. 한강책 없습니다 지금. 약간 그거 같아요. 두바이 초콜릿 없습니다. 편의점에. 그러니까 뭐 가면 없어. 다 예약만 받습니다. 해서 와 이거 이 정도구나. 해서 좀 확실히 해외에서 탔을 때 분위기랑 우리나라 사람이 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고. 맞아요. 저는 소식을 듣자마자 처음엔 놀라움이 금바퀴님 저 놀라움이 먼저였지만 두 번째 든 생각은 너무 젊은데?가 두 번째 생각이었어요. 맞아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그분의 아버님 인터뷰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강이 기껏해야 어제 뭐 55살 국제 나이로 53살인데 벌써 타다니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 때문에라도 놀라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지점도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여성이 문학상으로 첫 번째 탄 데다가 그것도 젊은 나이에 타셨다고 하니까 이게 센세이션을 안 할 수가 없는 지점이었던 부분이 많죠. 맞아요. 저는 아시아권에서 탈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한강을 배제했던 이유는 젊음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사실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면 뭐 사실 그분의 인생한테 주는 책이라서 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의 삶. 그래서 뭐 책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베스트셀러인 걸 떠나서 그 작가라는 사람이 그동안 평생 써왔던 그 이야기의 한결함과 그 이야기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 그 사람의 삶의 리스펙트라서 주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전 사실 궁금한 게 이 상이 한강이라는 작가의 미래에 득일까 독이 될까는 다시 차후의 생각을 곱씹으면서 나왔던 의문이긴 했어요. 그거 되게 좋은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상 자체의 임팩트가 사실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한국의 문화에서 미치는 영향도 너무 커가지고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작가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싶었는데 또 그런 면을 생각했을 때 이게 한강 작가였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그러니까 너무 팬이어서 그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저희가 눈 동공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이거 뭐야? 모기예요? 아니 아까 커피숍에서 금인 옆에 있던 같이 모기가 왔더니. 같이 온 것 같은데. 아까 그래서 막 머리카락에서 뭐 떼어줬잖아요. 그 갠가 보다. 같이 데리고 왔네. 이따가 혹시 박소리가 크게 들리거나 한 마리가 이제 가셨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난 다시 집중해 정신- 볼게요. 네. 왜냐면은 제가 그 맨부커상을 이제 16년에 타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14년에 그 이동진의 빨간 책방에서 인터뷰하신 그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이동진 빨간 책방을 아직도 종종 듣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었는데 그리고 그걸 듣고 또 나중에 이제 뭐 인터뷰한 거 이런 거 들으면 그냥 그 태도랑 이런 게 되게 한결같다는 느낌을 되게 들었어요. 어떤 이런 관심과 이런 거에 적어도 일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어떤 그런 건 좀 느껴졌었긴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노벨문학상은 또 다른 레벨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한강 작가님이 타셔서 저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저였으면은 제가 만약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큰 상을 탔어 이러면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 있죠. 근데 그거는 뭐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노벨 문학상을 한강에 탄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가장 걸림돌이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걸 깨고 일단 탔잖아요. 그래서 노벨상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나라는 느낌도 사실 좀 들었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강이 작품 뭐 읽어보셨어요? 저 채식주의자를 8년 전에 2번을 읽었어요. 2번? 네, 왜냐면은 첫 번째 읽었을 때는 그냥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게 그냥 후루룩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책은 꼭 이해하고 싶은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읽고 그 읽은 다음엔 이제 생각도 많이 하고 이제 리뷰 방송도 많이 찾아 듣고 그래서 되게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그 8년 전에 읽었지만. 저는 제가 처음 채식주의자 당연히 책상을 받고 나서 읽었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가 보자라는 마음을 받겠죠. 순수한 마음보다는 봤는데 문장이 간결하더라고요. 이야기 전개가 빠르고 잘 읽힌다 였어요. 하지만 거기서 다룬 주제가 답답함이 좀 강했기 때문에 약간 이 상황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패닉이 올 수도 있겠다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또 봤던 책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책을 봤는데 그 책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잘 찾아봤어. 내가 옛날에 썼던 인스타를 찾아봤더니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공유해 주셔서 봤어요. 저도. 이해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그냥 책 자체가 작가 자신인 것 같다. 네. 라고 리뷰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제 친구가 자기도 똑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대한 감상은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한국에서보다는 해외에서 오히려 더 특히 작별하지 않는다는 프랑스에서 저 상을 받은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되게 잘 맞는 책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왜 상을 받았지? 나는 사실 BTS나 오징어 게임이 한몫했다. 너무 한번 그 앞에 기생충. 기생충. 왜 빼요? 저는 미나리 뭐 다 있지 맞아. 이게 뭐 그 모든 게 작용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당연히 너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저는 이제 문학 쪽은 아니지만 음악이라는 또 다른 예술 분야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하면서 어떤 대회에서 누가 상을 타고 그때마다 어떤 얘기가 들리고 어떤 사람이 상을 탔는지를 보면은 이게 상이란 게 물론 그분 그 상 탄 사람의 예술성 아니면 작품 그 연주력은 너무 기본인데 그 외에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상을 탄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왜냐면은 어쨌든 그 심사하는 사람이 어쨌든 사람들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떤 예술가 한 명이 탄생한다 했을 때 그 예술가를 탄생하기에 엄청나게 많은 조건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거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냐 했을 때 타이밍 너무 그것도 좋은데. 조건이야. 너무 그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상을 탈 수 있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 다른 주제 이제 또 이때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런 뭐 주제나 뭐 번역이나 이런 것도 저는 그 상을 탈 수 있었던 또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중요했던 요인.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분이 쓴 책에 외국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소설로 잘 녹여냈다라는 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거는 난 멘부커상 약간 신뢰하기로 했잖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되게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좋아하셔. 그래? 알았어. 왜냐면은 그 책에 나오는 것들을 많이도 읽으셨고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따라서 읽었는데 좋은 거야. 그래서 전 멘부커상이 신뢰합니다. 좋았던 이유가 그 작가 말고도 번역가에도 같은 밸류의 상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강 작가를 만들기까지 번역가의 힘이 굉장했다. 너무 컸죠. 그것도 나는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한강한테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그 문화 파워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한강 작가라는 가족 환경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요. 뭐 인터뷰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한국에서 한국 문학을 접해서 기억나. 잘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상은 우리 한국 문학을 뭐 바친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어. 해외파가 아니라는 것도 좋았어. 순수 한국파라는 게 약간 국뽕이 좀 있어야 돼. 아니,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사례이긴 했어요. 또 무슨 얘기 하려다가 말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계속 이제 한강 작가님 수상에 대한 소식이 들리니까 약간 오늘 어떤 유튜브를 아침에 틀면서 고데기를 하면서 왔거든요. 고데기를 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유튜브가 일본의 문화를 소개하는 유튜브였어요. 그래서 일본의 사람들은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어떻게 바라보나였어요. 궁금하다. 저도 이제 그냥 머리 하면서 들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났던 부분 중 하나는 우선 되게 반긴다. 반겼다는 그런 되게 우호적이고 지금 그 서점계에서도 이제 책을 읽어보려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아시아인이라는 동질감 때문에 컸을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쿼터제처럼 노벨상이 돌아간다잖아요. 대륙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맞아요. 하루키가 또 앞으로 몇 년은 못하겠구나 이런 또 체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노벨 문학상을 탄 사례가 있었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왜 없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일본에서는 그 번역이라든지 이런 거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많이 올라와서 정말 그거를 일본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를 이해한 사람들이 정말 잘 번역해서 노벨상을 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줬던 거야.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요번에 그 번역가님이 정말 제대로 번역을 했다. 그래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던 거가 시작이 돼서 쭉 이렇게 이어온 것 같은데 나는 그게 굉장히 번역도 또 다른 창작이라고 보거든요. 완전.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높이 얘기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이거는 뭐 매국노란 소리 들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일본이란 나라가 사실 먼저 탔던 것도 우리한테는 어쨌든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는 완전. 네. 그렇게 해서 아시아의 문화로 그렇죠. 눈을 돌려서 아시아에 또 이런 그런 좋은 작품이 있다라는 있었다. 거를.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개 작용을 해서 이번에 터진 거라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가 된다. 그치. 이게 작가의 왜냐하면 나이가 드신 분이 탔으면 뭐 좀만 이렇게 잘 사시면 되는데 이분 사실 날이 아직 많아가지고 작품 활동 아직도 되게 활발하게 하실 거라서 이제 매번 작품 낼 때마다 이제 매의 눈으로 이 작가를 바라볼 거로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뭐 어떤 노이즈 마케팅으로 가는 것도 사실 난 너무 불안하거든요. 저는 이미 불안해요. 네. 이미 저희 아까 얘기를 나눴지만 너무 이게 양쪽 이게 순수 예술로 받을 수 없는 이 현실이 답답함이 좀 있고 이게 사실 어떤 작품에 대한 얘기도 물론 이제 좀 더 나오긴 하지만 사실 지금 유튜브나 어떤 미디어를 도배하는 거는 이걸로 인해서 어떤 나오는 그 정치적인 얘기들로 더 도배가 많이 되고 나는 화제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오염되고 있다. 완전. 그래서 좀 나중에 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이미 받은 거 즐겨야지 뭐. 저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럼 저는 그거를 이제 한글로 읽었거든요. 근데 영어 책이 있으시고 영어 책 또 읽으셨을 때 그 소감은 어떠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 저는 왜 영어 번역서를 먼저 찾아봤냐면 사실 그때도 저는 번역가에 대한 약간 존경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책을 이렇게 멘프커상을 만들어주다니 이미 뭐 작가 자체가 일단은 뭐 대단한 거는 치고 옳다 알겠다고 치고 했을 때
그냥 한국의 정서를 많이 해치지 않고 번역을 그대로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읽을 때 꺼리낌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옛날만 해도요. 옛날 이거 진짜 옛날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데 7급 공무원이라는 영화 아세요? 모릅니다. 진짜 옛날 영화인데 얼마나 김하늘이 나왔던 그럼 뭐 김하늘이랑 2000년대 뭐 초반 뭐 1900년대 후반? 2000년대 후반이에요. 후반, 그래서 근데 그 영화를 제가 극장에서 봤는데 그 당시에 영어 자막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봤는데. 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자막을 읽으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그때 나왔던 제주도를 뭐 울릉도로 보내버려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울릉도가 제주도로 번역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건 좀 충격인데 그거는 정말 오역이잖아. 근데 그게 외국인이 봤을 때 울릉도 하면 또 설명이 필요하니까 맞아. 쉽게 알려진 제주도로 번역을 한 거라서 나는 그것 또한 그 당시에 번역이 알맞았다. 그러라고 생각해서 약간 어. 아쉬움이 있었지. 이 정도로 울릉도라는 게 우리끼리 섬이구나.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거 그대로 한국 이름도 그대로 쓰고 그거 자체가 세계적으로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번역가가 잘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번역가 얘기하는 이유가 번역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번역가가 사실 없었으면은 없지. 딸 수 있었겠어요? 나는 너무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거는 좀 다른 지점일 수도 있겠는데 약간 저는 연주자도 어떻게 보면 번역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작곡가가 어떤 그거를 연주자를 통해서 어쨌든 밖으로 내보게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그 곡 자체로는 그냥 오선지에 쓰인 음표들일 뿐인데 그걸 연주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되고 그 연주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대중이 그 곡을 들어서 음악으로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약간 요번 그 상탄 그런 계기도 번역이라는 걸 통해서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이 읽고 이런 큰 쾌거가 어쨌든 나올 수 있는 엄청 큰 계기가 아니었을까는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노벨상의 어떤 기준이 뭐가 될까요?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선은 이제 노벨상에 대한 그 어떻게 서면으로 쓰여진 기준이 있나를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뭐 인터넷에 뭐 왈가왈부 토론은 되게 많은데 어쨌든 노벨상 위원회에서 쓴 그 문장은 하나예요. 그 이상적인 방향으로 문학 분야에 가장 눈에 띄는 기여를 한 분께. 이건데 이거는 사실 얼마나 해석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한강 작가님이 타신 게 어떤 젊은 작가로 갈 수 있는 트렌드라기보다는 그냥 그 한강 작가님의 그 여러 상황이 있었잖아요. 뭐 한국 문화도 있었고 뭐 그런 문학 스타일도 있었고 그냥 그거에 줬던 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트렌드로 바뀌어서 젊은 작가로 또 갈까? 이거에 대한 약간 의구심은 있어요. 저는 이제 최근에 10년간의 어떤 상 받은 사람들을 쭉 봤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남녀 이렇게 갖고는 있어요. 네. 생각해봐야 그러네. 네. 지난 몇 년 내가 아는 분들. 네. 우리가 아는 분들 한해서만 봐도 남녀 가고 있고 국가도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대륙이 나눠 갖기 식으로 갈 거는 같고 그리고 제가 감히 게싱해 보자면 뭐 확실하진 않아요. 내년에는 우리 계속 다양한 거 얘기하고 있는데 자연에 대한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자연에 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성애가 아닌 어떤 제3의 성영역 소수자의 글을 많이 쓰신 분들 중에 있지 않을까. 무조건 그런 걸 예상을 살짝 해보고 그리고 문학상 말고도 다른 영역도 보니까 노벨상도 이제는 글로벌화되면서 소수의 엘리트 사람들만의 머리로만 정하는 상이 아니라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AI 쪽에 상이 탔더라고요. 과학 쪽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를 안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 당시의 트렌드에 맞는 사람이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대중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런 의미에서 대중화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분.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니 그분이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안 될 것 같아. 저도요. 미안한데 그분이 130살까지 사시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무라카이 하루키가 탔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가 팬들이 맞아요. 워낙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정치상 없었을 것 같아. 평화롭게 지나갔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분이 만약에 내년에 타면은 그것 또한 이변일 것 같아요. 저도 그것도야 이제는 이변일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가 기대는 하지만 기대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때 제가 이거 한강 작가님 수상 소식이 들릴 때 그때 스터디라고 있었어요 줌으로. 근데 그때 막 작가님 타셨대. 야 요번에도 뭐 무라카미 못 타셨네 이러는데 원래 대중적이면 못 타잖아.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농담식으로라도. 근데 그 말 되게 맞는 게 그 한강 작가의 그 루트를 보면 엘리트 코스만 밟았어요. 완전 네. 이렇게 시인 아버님 밑에서 자라서 그 다음에 이제 문예창 작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등단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책 꾸준히 써내시고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문학가의 길. 그리고 상도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 상 다 탔어. 맞아. 그리고 한강의 기적 이름 너무 잘 지신 것 같아요. 이름도 큰 나는 그림 그리셨다. 이름이 작가 이름인 줄 알았더니 본명이시더라고요. 본명? 맞아. 아무튼 이번 기회에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 초에 북페어 가서도 뵙거든요, 작가님을. 어머, 너무 귀하다 진짜. 나 나름 뭐 많이 봤습니다. 북페어에서도 이렇게 세미나, 그러니까 뭐 강의하시는 거 봤거든요. 그 갑자기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분의 느낌이 이렇게 있잖아. 당연히 싱글인 줄 알았어요. 맞아. 근데 정확히 아들도 계시고 남편도, 나 친구한테 남편도 있으신가? 아니 아들이 있는데 남편이 없겠어? 너무 이제 편견 없는 분. 남편은 있으신가? 남편이 없겠냐? 아들이 있는데 해서 맞다, 그렇지. 그래서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어서 이렇게 또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 저희가 그 녹음 날짜도 타이밍이었지만 우리가 그동안 어쨌든 상 얘기를 계속 했었고 사실 우리가 한국 작가의 노벨상 얘기 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난 진짜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네. 얼마나 맞아요. 뜻깊고 너무 기쁜 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거 아셨어요? 서촌에 있는 책방을 한강 작가님이 운영을 이번에 하셨대요. 알게 되었어요. 왜냐면 그 책방을 요번에 저 되게 자주 갔거든요. 아 진짜? 근처에서 남편이 전시를 해가지고 바로 한 3-4분 거리에 있어요. 걸어서. 진짜?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요 한 9월 10월 달에 엄청 자주 갔어요. 근데 거기를 운영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잠시 문 닫고 계세요. 그러겠지. 당연하지. 몰랐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 서점 되게 좋아했거든요. 안에 약간 살짝 무슨 그 이렇게 전화부스에서 뭐 소리 나오는 거 그 작품 읽어주는 그런 설치물도 있고 책이 엄청 다양하고 종류별로 다양하고 꽉꽉 차 있고 그래서 여기 되게 제대로 하신다. 그리고 갈 때마다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좋나 이랬었거든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선입견 없이 그동안 한강 작가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기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는 언니 같고. 아는 언니가 저는 또 뵌 적은 없어요. 나는 본 적이 있으니까 너무 친근한 거야. 근데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신 애였거든. 난 되게 언니인 느낌이었어. 사실은. 맞아. 실제로 뵀더니 염색을 안 하셨구나. 그래서 그냥 근데 또 싱글인 줄 알았어. 또 그거 있잖아요. 워낙 젊었을 때 등단을 하시고 그러셨는지 지금 활동하신 지 거의 28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베지터리안부터 알고 있으니 모르는 거야, 그 전에는.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의 문학계 아주 좋은 소식이 한글날 기점으로 나와서 더 뜻깊었던 수상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저 그럼 또 궁금한 거. 이게 어쨌든 지금 엄청난 붐이잖아요. 그래서 책도 사람들이 뭐 읽든 안 읽든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이게 정말 단기간에 트렌드로 끝날까 좀 더 장기적인 독서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비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저는
작가들한테는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독자들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걸 읽으시고 좋다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10명 중 8명이 불편하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왜 저번 아니 에르노 책도 맞아. 아니 이게 어떻게 너무 완전. 힘들어했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약간 대변했잖아요. 이거는 작품 하나만 보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 책도 그냥 한번 싹 팔리고 했지만 이 아마 작가들에게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일본도 2명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2명까지는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작가들한테는 굿 뉴스가 맞아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감상 하나 공유를 꼭 해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저는 그 불편하고 답답하고 되게 어둡고 음울한 거가 작품이었다 생각해요. 그거를 의도했고 그거로 인해서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독자들이 계속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되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지점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지점으로 인해서 이게 왜 불편했고 근데 나는 왜 좋게 느껴졌고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어쨌든 사유를 하는 그런 지점을 만들어줬던 너무 좋은 책이었다 생각을 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안 읽기보다는 읽고서 제가 왜 불편한지 그런 것도 생각해보는 게 또 어떤 독서의 한 지점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요. 이거를 사람들이 떠드는 것만 보고서 막 자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 좀 읽고 얘기했으면 읽고 좋겠어요. 읽고 얘기해라. 그래서 어떤 친구한테도 어저께 한마디 했어. 뭐 떠들고 있어요. 읽었어? 아니 얘기하지 마. 아니 물론 안 읽어도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너무 이제 폄하하듯이 얘기하거나 너무 칭송하듯이 얘기하면 난 불편하다는 거야. 둘 다 불편해. 굉장히 불편하고 읽은 사람이 얘기하면은 오케이, your 의견 오케이. 하지만 안 읽은 사람이 자기가 어디서 주워든 유튜브만 보고서 막 얘기를 하면은 이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읽고 얘기하세요. 까더라도 읽고 까세라. 근데 진짜 우울한 부분이 되게 많고요. 전 3권을 읽었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 게 같은 무드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한 번쯤은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쓰셔도 좋지 않을까. 좋은 이야기. 자식이 있으시니까 또. 자식인데 크실 텐데. 그럼 저희는 큰바퀴 오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